오늘도 증시 워밍업과 함께 개장 전에 에너지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얼굴 또 모셨어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또 앞으로 첫 시간인데 활약이 또 기대되는 분입니다. 앞으로 또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들, 시장의 체크포인트들부터 세 가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1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써주셨는데 앞서 저희도 원자재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좀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철강주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잖아요. 네. 지금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또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큰 카테고리는 역시 뭐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철강이나 이 구리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가면서 이 원자재 가격의 좀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소비국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까지 겹치면서 이 수요에 대한 구리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산에 대한 차질 부분도 지금은 이 구리 가격의 좀 상승세를 네. 늘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산국이 남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파업 부분도 있겠고, 네. 특히 이제 신규 이 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지금 더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 생산은 공급은 작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통당 204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간 추세로 봤을 때도 네. 이 철광석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리 못지않게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구리가 최대 그 생산국이 남미라고 한다면은 이 세계 최대 생산국 철광석은 중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최근 많이 좀 그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과정을 어떤 중국의 정부 쪽에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축 부분을 지시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광석에 대한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철광석은 어떤 수요보다도 이 생산에 대한 차질 부분이 이 철광석 가격의 고공행진을 좀 이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봤을 때도 이 철광석과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이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우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달러 약세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어떤 투기적인 자금이 원자재 가격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 전일에도 이 철강주들 상승세가 좋아졌는데 이 부분의 랠리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주 그리고 구리 관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데요, 저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전체적인 투심을 혹시 좀 누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근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방 산업이보다는 가장 큰 기간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 어떤 전방 산업의 품목과 다르게 모든 산업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자동차,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뭐 압력의 인플레이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한마디로 물가나 경기 회복이 좋아질수록 철강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투심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좋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 구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 광풍 증시에는 악재 이렇게 써주셨는데 코인이 정말 난리예요. 네. 코인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증시에는 악재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제 증시의 자금이 또 증권 뭐 예금이나 적금의 자금이 이제 코인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당연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 은행 보험업체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에 있는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코인에 몰리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뭐 매매 수수료나 네.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떨어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머니무브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좀 섣부르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코인에 대한 이 하루 평균 거래액이 40조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증시 코스피나 봤을 때도 거래 대금이 20조 수준에서 유지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최근에 코인 쪽에서의 그런 그 거래를 주도하는 게 2030이라고 하죠. 네. 20대와 30대들의 그 어떤 자금이 이런 코인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선 증권 그쪽 입장에서도 이 2030이 가장 큰 향후에 봤을 때도 고객에 대한 주타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코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실적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불안감은 엄습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코인을 전부 다 병행하면서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건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어떤 코인하고 잔정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10,000% 이상까지 가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좀 강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2017년이었죠. 이 비트코인 쪽에서 비트코인이 광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 그 코인에 대한 거래 대금이 확 줄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뭐 코인에 대한 자금은 일반 주식이나 어떤 금융 쪽으로의 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주식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주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많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두나무나 하나투자증권처럼 어떤 가상 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펀드멘털을 가진 이 관련주인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면 관련주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네네. 보자라는 이야기네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고령화 시대 관련주는입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또 뉴스가 새로 나왔나요? 네, 우선 통계청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고령화율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발표했는데 네. 14%를 초과했어요. 오. 우선 이 2025년, 그러니까 3년, 4년 후에는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지금 그건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 산업적 그리고 이 주식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고령화 시대니까 헬스케어 산업이 뜬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의료비나 그리고 개인적인 헬스케어 이 의료 쪽에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했지만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단순 의료기기, 어떤 뭐 제약이나 약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같은 다른 이제 고령화 헬스케어로 이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파생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어떤 식단이나 영양 분석 같은 이런 매크로 지표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업체뿐만 아니라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케어를 대비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서 관련주로가 있으면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이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기업이라기보다도 네. 이 엑스레이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주력 사업인 덴탈 산업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33%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레이언스 흑자 전환과 함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오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 치료했을 때 어떤 그 임플란트의 잇몸 쪽에서의 그전엔 구강절개했을 때 좀 약간 수동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디오 내비라고 해야지고 정확하게 내비 쪽에서의 전자식으로 어디 위치를 지정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국과 뭐 미국 쪽에서의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거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령화 시대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관련주도 살펴봤습니다. 레이언스와 디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개장 전에 관심주 짚어주셔야 할 텐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가져오셨나요? 우선 현대차. 현대차요. 예, 좀 말씀. 어제 좀 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밀렸어요. 사실 저번 주부터 이제 좀 올라오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참 시장이 밀리니까 밀렸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우선 4월 달에 그 글로벌 판매 그리고 일봉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차질, 네. 뭐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차질에 대한 부분에 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생산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전방차 대비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 차질 부분은 다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서는 그 받는 리스크는 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역시 4월에 글로벌 도매 판매나 일봉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요새 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5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차의 이 현대차, 기아차의 이 PER 수준 봤을 때도 8배, 8배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7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7배 중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어떤 중장기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시고요. 손절가 20만 원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훈 과장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